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최근 장제원 씨의 거짓말 논란이 터졌는데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가 이번엔 장제원 씨가 윤핵관이 아니었다며 책임 맡아 자연스럽게 등장한 거라고 옹호를 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실드를 쳐서 이준석 대표가 뭔가 약점이 잡혀있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런 비정상적인 소리를 저렇게 당당하게 내뱉을 수 있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한테 문자를 무려 2만 통 가까이 저렇게 폭탄을 날렸는데 이제 단일화고 뭐고 하더라도 이상해지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물 건너간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당연히 끝까지 방심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국민의당 김윤 씨가 근본 대선에서 단일화 프레임이 사라진 걸 환영한다며 이 사건의 전말은 하나도 복잡할 게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윤석열 측이 정권교체의 대의를 팔아서 안철수 후보를 주저앉히려는 전방위적 공작을 펼치다가 스스로 주저앉은 거라고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특히 여러 협잡군들을 비판하는데 거기에 이준석, 성일종, 장제원 이들이 실패의 책임 공방을 둘러싸고 물귀신 작전을 펼치려다가 만천하에 실체가 까발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김윤 씨는 국민의당의 주요 타격 방향은 확실하게 청산돼야 할 좀비 적폐 정당 국민의힘이라고 목표를 설정했고요. 국민의힘이 어영부영 여기까지 다시 살아나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에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안철수 후보가 강철수가 됐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데 윤석열 대한민국 되면 어떻게 되겠냐, 1년만 지나면 내 손가락을 자르고 싶어질 거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워딩을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도 옳은 말 했다, 윤석열이 되면 우리나라가 대혼란에 빠진다, 이런 반응들까지 나오고 있고요. 최근 안철수 후보한테 책임을 떠넘기면서 영주 시민들을 물먹이지 않았습니까? 이에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영주에서 깜짝 유세를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예정에 없었던 일정인데 어제 상처받고 좌절하고 분노한 영주 시민들을 달래러 가는 의미로 보입니다. 저희 아버지 고향도 경북 영주 풍기 출신이기에 고향 지인분들한테 자주 연락이 오는데요. 그중엔 성향도 다른 분들이 계시지만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든 돕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힘을 보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유세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 거고요. 이해로도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답도 머리에 없는데 어떻게 대통령하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지원 신속 강구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글로벌 공급망이 단기적 수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점차 그 영향이 가시화될 전망이라는 보고를 받고 안정화를 위해 계속 상황을 점검하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비상대응 TF를 통해 매일 상황을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를 한 바도 있다고 하고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 군사행동 중단 및 외교적 협상 재개를 촉구한다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F-35 4세대 스텔스 전투기 40대 도입, KF-21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 완성,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발사 실험 성공, 이외로도 LSAM, 한국형 아이언돔, 세계 6대 군사 강국 등 진보 정권의 강한 국방력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죠. 자칭 보수 정당은 안보파리만 했지 실질적으로 국방력 강화는 진보 정부에서 다 해왔다, 쉽게 말해 이런 의미고요. 최근 청와대 박수영 국민소통 수석도 국민의힘과 언론의 어설픈 프레임 씌우기에 강하게 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역대 정부 대비 압도적 수준이란 거고요. 지금 계속 저렇게 프레임을 씌우기를 하면 편향된 정보가 국민들한테 전달될 가능성이 있기에 직접 반박에 나선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조는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인데요.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도 진보 정부가 더 높고 문재인 정부는 특히 이전 정부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어떻게든 깎아내리려는 자칭 보수 정당 그리고 언론, 그 실체를 계속해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 자주 국방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이런 성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프레임에 낚였었던 적이 저도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제대로 깰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골든크로스를 보이기도 했죠. 49.6% 부정평가를 뛰어넘은 건데요. 정말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청년 목돈 마련 지원 정책을 요약해서 공유드리기도 했는데 청년 내일 저축계좌, 청년 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장병 내일 준비 적금 등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이 많지만 워낙 바쁘기에 이런 소식을 놓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최대한 간결하게 요약해서 공유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오늘 정부에선 4월 1일 시작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 패스도 시행 중단한다는 입장을 전했고요. 50인 이상 모임, 집회, 행사에 대한 방역 패스도 내일부터 중단한다고 합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도 이러한 결단을 환영한다며 백신 3차 접종자의 경우는 치명률이 0%인데 이제는 기저질환자와 위중증 환자 중심으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집중해야 할 때고 앞으로 더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거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긴급 금융 구제와 온전한 손실 보상까지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요. 올 여름이 가기 전 가시적 경기 회복, 민생 회복을 위해 민생 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실시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이해로도 어르신 소득 보장 확대, 기초연금 월 40만 원으로 인상,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일하는 어르신 연금 감액 조정 등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청년, 부모 세대, 기성세대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는 이재명 후보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